레이블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대중들한테 가요계에서 이제 힙합 장르가 부각되면서 특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이제 대형 기획사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 체제는 아티스트와 음반 제작을 위한 전문화된 그 자체로 기업 형태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갈등으로 하이브에서 이제 부각되게 된 그런 멀티 레이블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 사태 이후에는 그 각 레이블을 맡고 있는 그 경영진들에 대해서 하이브와 어떻게 그런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고 정체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.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. 지난주에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레이블 제도였어요. 그래서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또 다른 엔터사들, 대형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조직을 두고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아티스트들을 이제 양성을 하는 게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럼 레이블 제도는 과연 어떤 것이고 하이브의 과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블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대중들한테 익숙해진 건 그전에도 사실 존재했었고 그 레이블 형태의 조직들이 이미 있었는데 한국 대중들한테 익숙해진 거는 가요계에서 이제 힙합 장르가 부각되면서 특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언뜻 들었을 때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대형 기획사 산하의 작은 소속사 아니면 그냥 1인 기획사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해서 기획사는 이제 소속사의 느낌인 거고 레이블은 음반사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기획사라고 했을 때 그럼 기획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스케줄이나 뭐 연예인을 관리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중심의 업무를 하고 이제 음반사라고 했을 때는 음반을 만들고 유통하고 보다 더 어떤 음원을 생성해내서 그 아티스트가 이제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일 전반을 맡게 되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가수가 앨범에 따라서 뭐 레이블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앨범은 이 레이블이랑 하고 다음 앨범은 이 컨셉이랑 좀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레이블은 저쪽이니까 또 다른 레이블이랑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나드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의 소속사 개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국의 엔터 산업에 등장한 이제 대형 기획사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 체제는 아티스트와 음반 제작을 위한 전문화된 그 자체로 기업 형태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대형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위해서 별도 조직을 좀 신설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독립된 레이블이었는데 지분을 사들여서 자회사 형태로 편입되는 경우가 보통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가수를 발굴하고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대중에 선보이는 게 그런 엔터사들의 숙명이긴 하지만 그럼 기획사, 엔터사가 거대해지면 이제 아티스트도 많이 생기고 그 아티스트별로 좀 우선순위 같은 게 생겨요. 그러다 보면 각각의 그런 아티스트들을 한 곳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충돌도 발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소속사 전체가 이제 지향하는 이제 또 뭐 하나의 큰 이제 지향점이 있을 텐데 어떤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좀 자신만의 색깔이나 개성이 반드시 존재를 해서 그걸 좀 부각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들 같은 경우에도 딱 이 사람 전속으로 하기에는 공통 자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좀 별도의 이런 음악성까지 챙겨주기에는 매우 또 뭐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티스트에 딱 맞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아티스트가 원하는 음원들 아니면 원하는 정체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집중해주는 그런 제도가 한국에서는 매우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사가 집중적인 그런 뭐 스케줄 관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이렇게 활동을 이제 할 거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정해주고 되게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그 레이블에서 세세하게 그 어떤 음원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뭐 형태로 이제 그 작업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조직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갈등으로 하이브에서 이제 부각되게 된 그런 멀티 레이블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.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블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레이블의 이제 뭐 지금 이제 부작용이랄까요? 아니면 이번 사태로 드러나게 된 약간 레이블 자체의 그런 뭐랄까요? 정체성과 독립성이 너무 강해지면 자체로서의 이제 뭐 별도 회사처럼 아예 기능을 하거나 아예 판단을 하거나 좀 그러려는 시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통제가 되고
어떻게 보면 각자 충돌이 안 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놓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그래서 23일에 이제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이제 사내 구성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번 사안을 통해서 안 그래도 멀티레이블 사업 방식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잘 마무리한 다음에 멀티레이블의 고도화를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. 하이브의 주요 종속 기업들 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주요 음악 레이블들이 뭐 빅히트 뮤직,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, 뭐 소스 뮤직, 뭐 어도어 등등등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지분 소유 자체는 하이브가 거의 뭐 한 군데만 75%고 나머지는 거의 뭐 80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적인 그 판단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그 문제 없는 지분율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태 이후에는 그 각 레이블을 맡고 있는 그 경영진들에 대해서 하이브와 어떻게 그런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고 정체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 레이블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사태가 좀 어떤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점이 좀 아쉽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태가 났을 때 급작스러운 이슈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도 피해를 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분들보다는 며칠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슈로 이렇게 순식간에 주가 추락을 보게 된 하이브의 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의 큰 축의 피해자는 갈등의 소재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된 그 뉴진스와 아일릿이라는 그룹의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아무리 사람인지라 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각각의 그들을 지지하는 팬덤들도 이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약간 어려움과 또 섬세함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. 이게 갈등의 중심이 뭐 다른 그냥 일반 기업들 뭐 대부분의 기업들처럼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갈등의 중심이라면 그냥 논리적으로 이거 완전히 뭐 카피를 했네 아니면 이거는 경영권을 침해했네 라고 하면서 보다 더 논리적인 뭐 접근을 하고 논리적인 싸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사람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제 사람의 감정의 영역이 이제 끼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만으로 이렇게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이렇게 감정의 영역으로 사실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전에 이제 잘 합의하고 어떻게든 이제 타협점을 좀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갔으면 이제 거의 뭐 결별은 확실히 되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양측이 이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주들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와 팬덤들이기 때문에 결코 각사의 경영진들이 그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잘 지키고 멀티 레이블의 기본적인 가치를 이제 일치시켜서 앞으로는 뭐 이런 갈등들이 없도록 잘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미진 대표는 독립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 됩니다. 그래서 K-팝의 지금 정점에 있는 상태에서 정점에 있는 회사가 이런 분열되는 모습은 이런 산업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사건이 계속 발전하고 비화하고 있으면서 양측이 각자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뭐 이거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뭔가 좀 더 다른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면 뭐 새로운 소식을 바탕으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